네, 이번에는 북한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서해 그 위성 발사 시험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중대한 시험이 있었고 7분 동안 진행이 됐다. 이런 요지의 뭔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어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분 연결해서 도움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자문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일전에 이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했을 때 저희하고 인터뷰했을 때 이게 그 고출력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게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바로 뒤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던데. 근데 예, 금요일에 발표한 또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그런 시험을 또다시 했다고 표현한 거 보면은 네. 아마 첫 시험에서는 북한이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온 것 같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또다시 실험했는데 7분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은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실험에서 성공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7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기술적으로? 예, 우리가 뭐 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작년 11월에 그 우리 정부에서 그 추진했던 이제 나로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엔진이 이제 75톤짜리인데요. 네. 이게 이제 약 2분 30초 정도가 연소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7분이면은 이제 420초, 우린 151초인데요. 이런 예, 정도 되면은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개발한 거 알려지는 약 320톤짜리 예, 엔진이 요번에 이제 시험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1단 그 로켓이냐 2단 로켓이냐 이 이야기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그 우주 발사체로 개발한 건 3단입니다. 네. 3단이고 지금 엔진 시험을 했다고 하면 이제 1단만 이제 실험을 했겠죠. 아, 1단만 했을 텐데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백두산 엔진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네. 예, 원래 러시아 거죠. 러시아 거 모방해서 개발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이걸 이제 4개로 묶으면은 약 320톤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2017년 11월에 발사한 게 화성 15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백두산 엔진 2개를 묶어서 발사한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를 2개를 더하면 4개로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예.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시험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 북한이 이제 물론 ICBM은 이미 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음흠. 물론 북한이 ICBM을 쏠 수는 있지만 음. ICBM은 이미 2017년도에 3차례나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의미는 없고요. 이미 했던 걸 되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북한이 한다면은 이른바 정지궤도 위성용 우주 발사 이런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제 일관되게 이제 이 정지 궤도 위성용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통신용으로 태국의 타이콤을 이제 빌려 쓰고 있는데 지금 네. 승명이 다 됐고요. 예. 지금 북한의 우주 개발 계획을 보면은 독자적으로 지금 통신위성이나 음흠. 뭐 또 GPS 이런 걸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리를 하면 지금 위원님 분석에 따르면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그 엔진이 2개였는데 이번에 4개라고 한다면 결국은 출력이 2배인데 예, 그렇습니다. ICBM용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출력을 높일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간단히 예, 이야기하면. ICBM을 쏘면은 뭐 미국 대륙을 넘어서 다시 북한으로 와야죠.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렇죠. 논리상으로는 2배가 되니까 예, 출력이. 그리고 네. ICBM을 지금 발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거기다가 뭘 넣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처럼 고각 발사에서 약 900km 정도 날아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열도 그 앞바다까지 떨어지는 건데 음.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전에 못했던 게 재조립 기술이라든지 또 자세 제어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정상 각도로 쏘게 되면은 실제로 미국 본토에 맞추거나 아니면은 태평양 앞바다 또는 예. 대서양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성용이라고 본다면 그 출력이 그 정도로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예,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지궤도 위성은 이 지상에서 36,000km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에 했던 거는 약 550km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지난 2016년에 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요번에 북한이 이제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은하 9호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은하 9호 목표로 한다면 36,000km 정도가 되고 그것이 이제 통신용이나 아니면 이제 GPS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건이 관심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이제 카운터파트니까 판문점에서 만나기를 희망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 지금 비건 대표가 지금 이제 국무부 장관 내정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나오게 되면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까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보다는 판문점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서를 갖고 왔다고 분석을 하세요, 위원님? 예, 지금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비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접견하기로 돼 있는데요. 네. 작년 9월달에 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9월 11일 날 이제 그 비건 대표가 문 대통령을 이제 접견한 바가 있습니다. 15개월 만이거든요. 예. 이거는 뭔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전달할 친서 내용에 대해서 문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고 아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북측과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접견에 상당한 의미가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이분이 여러 번 왔습니다. 실제로 한 대여섯 차례 방한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게 아닙니다. 아하, 예. 이번에 이제 작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당시에도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 내용을 그때도 조율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을 접견한 바가 있었는데 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친서를 갖고 왔다면 친서 내용은 뭐가 될까요?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년 미 대선 때까지 네. 휴전을 제의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왜냐하면은 예. 이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네. 내년 미 대선까지 휴전을 약속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농산물 500억 달러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이제 고일 관세를 유예하는 조건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12월 8일인가요? 네. 그 얘기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 대선에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개입할 경우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경고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미 대선 때까지는 적어도 북한 핵 문제가 북한으로서도 그 대선에 개입하는 형태가 아니고 또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내가 재선된 뒤에 다시 보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에 합의했던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중지하고 또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SLBM에 대한 예. 시험 중지 이런 걸 이제 요구하게 되면 적어도 북한 핵 문제가 미사일이나 이런 것이 미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칠까 보고 대신 이제 미국은 내년 말까지 한도로 해서 석탄이나 그 섬유류의 북한제 수출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노동자가 이제 12월 22일이면 전원 귀국하게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1년 정도 연장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좀 급한 게 내년 말이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연도의 목표 연도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짧게요.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받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소소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휴전이기 때문에 일단 왜냐하면 비핵화 협상에서 로드맵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휴전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그 명분이 필요한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또 지금 제재 완화나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자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